안녕하십니까. 말년 목사입니다. 오늘은 한 사람, 한 인물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몇 개월 동안 우리 사회를 참 혼란스럽게 한 모든 사건들의 중심이 되어 있는 조국이라는 사람을 잠깐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조국, 저는 참 조국 하면은 해외에 나가서 우리 한국을 생각하면은 누구나가 다 애국자가 된다고 하죠. 해외에 나간 사람들은 우리 대한민국을 가리켜서 나의 조국이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참 이 조국이란 사람의 이름을 보면은 참 좋은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좋은 이름이 요즘에 좀 퇴색이 된 것을 보면은 참 안타깝지 않을 수가 없어요. 조국입니다. 참 그의 그 출신을 보면은 너무 화려하지 않습니까? 그의 출신, 그의 학력이나 경력을 보면은 참 누구나 다 부러울 만큼 아주 좋은 상류 코스를 밟았던 그런 사람이죠. 뭐 서울대학교를 나왔고 또 미국에 가서 캘리포니아 대학교 버클리 캠퍼스 대학원에서 뭐 로스쿨 석사, 법학 석사, 법학 박사를 학위를 받았던 사람이에요. 뭐 한국에 들어와서는 그가 이렇게 교수로서 이렇게 성장하는, 결국에 가서는 서울대학교 교수를 하면서 지낸 사람입니다. 그는 새로운 정부가 들었으면서 문정부가 들었으면서 그는 참 승승장구 관직에 대한 참 복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뭐 관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대학 교수였던 그가 그 청와대에 들어가서 민정수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그걸 법무장관까지 했습니다. 그런 과정을 우리가 지켜보면서 참 양단 간의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의 그의 모습, 그가 화려했던 그가 지금의 모습은 아주 초라하게 변한 모습을 보면은 참으로 안타깝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가 가지고 있던 명예나 권력, 재산, 그리고 참 누구나 가슴 아파하는 그 자식 문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물거품처럼 사라지게 됐다고 하는 거, 자, 이것은 참 정말 안타깝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의 부인이 감옥에 가 있지 않습니까? 그의 동생도 그렇고 조카도 그렇고, 얼마 있으면 본인도 철창신경세를 져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것이죠. 참 여러 가지 사건들, 그래서 조국의 3대 사건이라고 하나요? 3대 비리 사건이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웅동학원의 그 재산 문제, 그 재산을 웅동학원에서 참 이렇게 모았다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사모펀드, 뭐 안에 정경심 씨가 연루되어 있다고 하지만은 어찌됐든 의혹을 가지고 있는 것만은 사실이에요. 조국 씨도. 뿐만 아니라 입시 비리 사건, 그것도 아내가 한 것처럼 처음에는 됐지만은 나중에는 본인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 보도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이 지금도 수사 중에 있지만은 그 사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조국 씨가 해명을 했잖아요. 너무 적극적으로 지나치게 해명을 하다 보니까는 그 모든 것들이 나중에는 자기를 얽어매는 올무가 됐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는 스스로 기자회견을 열어서 어떻게 보면 셀프 청문회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죠.
거기에서 그가 여러 가지 질문에 답변했던 것, 그리고 국회 청문회를 통해서 그가 해명한 것이 거의 모두가 참 거짓이라고 밝혀짐으로 인해서 그는 거짓말의 아이콘이라는 그러한 누명, 그 뭐라고 할까요? 좋지 않은 이름을 갖게 됐습니다. 참으로 안타깝게 여겨지는 것이죠. 조국스럽다, 뭐 그렇게 표현하는 것은 그 상대편을 갖다가 아주 안 좋게 표현하는 그런 단어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즘에 또 이렇게 계속해서 불거진 사건들이 여러분 아시죠? 제가 여기서 설명하지 않아도 뭐 TV라든가 이런 신문이라든가 이게 다 적나라하게 나타났기 때문에 어쩌면은 저보다도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 그것은 누굽니까? 그 수사관이었던 김태우 수사관이 그 양심 선언을 하면서 선언을 했고 고소했던 그런 내용이지요. 그리고 또한 울산시장 부정선거 사건, 이거 정말 일파만파로 지금 크게 확장돼 가고 있어요. 이것이 결국은 어디를 향하느냐, 뭐 이 정권을 향하고 있다, 이렇게들 논평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들의 그 중심이 어딘가, 이 사건들에 연루됐던 많은 사람들 이름이 이렇게 들먹이는 그 많은 사람들이 결국은 누구에게, 조국이라고 하는 한 사람에게 이렇게 몰아가고 있다는 거. 참으로 이런 일들을 보면서 한 사람이 무너지기 시작하면은 끝없이 추락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불쌍한 인생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게 되죠. 조국이 참 이제는 어떻게 대응할지 두고 볼 일입니다. 뭐 빠져나가기가 그리 쉽지 않겠지만은 뭐 뉴스들 논평에 보면은요, 유튜버들도 보면은 뭐 이제는 빠져나갈 그런 길은 하나밖에 없는데 그냥 검찰이 그냥 다 털어버리면 되지 않냐, 뭐 그럴 가능성이 있다. 뭐 요즘에 얼마 동안 그가 침묵을 지키고 나오지 않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검찰과 무슨 거래가 있는 것이 아니냐, 막 이렇게 유출을 하는 그런 유튜버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어찌됐든 지금부터라도 그 조국 씨가 그 모든 사건들, 그것을 어떻게 해명을 하고 또 어떻게 대응해 나갈 것인지, 그게 참 귀추를 모으는 그런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조국 씨가 참 뭐 이런 사건들이 있기 전에 저는 전에 이 뭡니까, 이 정치 세계로 나오지 않았을 때 조국이라는 사람, 서울대학교 교수라고 하는 그 모습을 연상해 보면은 저는 그때는 잘생긴 사람이 참 젊은이들한테 인기도 있고 참 멋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사실입니다. 그의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박근혜 정권 때 보면은 아주 법률가로서 뭐 핵심을 찌르는 듯한 그런 발언들을 함으로 많은 사람들이 열광하고 그의 뜻을 추종하는 것을 볼 때에 참 멋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가 좀 욕심을 부린 것입니다. 그냥 법무장관이 되고자 하는 그 욕망을 떨쳐버렸다면은 지금 이런 상황까지 왔을까요? 사람 일이라는 건 모르죠. 어떤 일이 또 불거져 가지고 그가 하나의 뉴스에 초점에 설 수도 있었을지 모르겠지만은 어찌됐든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참으로 그가 그냥 민정 그 수석으로 끝내고 조용히
대학 교수로 돌아갔으면은 일파만파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았지 않겠느냐. 그런데 법무장관이라는 것이 참 뭐라고 할까요? 그에게는 큰 올무가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됐습니다. 뭐 어떤 사람들은 그가 법무장관이 되려고 했던 것은 누구의 어떤 뭐 비리를 덮기 위해서는 참으로 어쩔 수 없었던 일이다. 뭐 그가 이제 법무장관이 돼가지고 그동안 민정수석 때에 이렇게 계획을 세워왔던 공수처 법안을 뭐 국회에서 통과시킨다거나 검찰 개혁을 하는 핵심의 역할을 그가 해야 된다는 그런 일들 때문에 그가 법무장관이 된 것이 아니냐. 그가 법무장관이 됐을 때 보면은 그런 것들이 사실인 것처럼도 생각이 듭니다. 어찌됐든 저는 조국 씨가 개인의 그 욕심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가져온 것이 아닌가. 불쌍하고 비참한 인생으로 나락으로 떨어져 버리고 말았지 않은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사람이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개인적으로 볼 때 참 이 조국 씨가 안타까운 참 불쌍한 사람이로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참 이렇게 인생이 무상합니다. 오늘 12월 10일인데 어제 또 한 사람이 이 세상을 떠났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미 뉴스를 통해서 들었을 겁니다. 대우그룹의 전 회장이었던 김우중 씨의 사망 소식이 뉴스에 떴습니다. 82세로 생을 마감했다는 그런 뉴스였습니다. 한때 젊은이들의 우상이었던 그가 참으로 처참하게 무너지는 그리고 나중에 손에 수갑을 찼던 그런 모습을 저도 봤고 많은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크게 실망을 했었던 때가 있습니다.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 이런 책을 써서 베스트셀러가 되지 않았습니까?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 그가 말한 아주 유명한 말입니다. 셀러리맨에서 큰 그룹을 이루기까지 그의 성공담은 누구나 다 참 좋아했던, 그래서 누구나가 다 어떤 큰 꿈을 갖고자 했던 아주 좋은 영향을 끼쳤던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큰 비전은 우리가 가져야 할 필요한 것이지만은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인생을 망치는 것입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렇게 예를 들어서 김우중 씨 같은 경우도 결국은 이제는 모든 것을 참 버리고 세상을 떠날 수밖에 없는 신세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인생 무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참 저 자신도 늘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 나도 이 세상에 물들어서 진흙탕 속에서 헤매이지 않게 하시고 정말 바르게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삶을 살다가 하나님께로 가길 원합니다. 너무 욕심을 부리지 말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하나님이 주신 삶 그리고 행복, 하나님이 주신 삶을, 복을 적당히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행복인 것입니다. 애청자 여러분, 우리 모두 참 너무 과대한 욕심을 버리지 말고
나에게 주어진 삶, 나의 분수대로 조용히 누리면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